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의 나타샤 브라운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미사일 발사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북한이 최근 해사 업무 선진화와 해상사고 예방조치 강화를 강조한 데 대한 입장과 대응 여부를 묻는 BOA의 질문에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이며 여러 IMO 조약의 당사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올해 말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체계에 따라 IMO의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담당관은 IMO의 중요한 역할은 해운 산업을 위해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보편적으로 이행되고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송을 촉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규제 프레임워크의 혜택은 모든 회원국이 요구되는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만 달성될 수 있다며 북한의 의무 이행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회원국은 해당 국제법에서 비롯된 국기, 항구 또는 연안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해사기구는 회원국들이 관련 조약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능력과 전반적 성과 개선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담당관은 이어 그동안 국제해사기구 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통보 미이행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이사회가 북한이 국제 해상항로 위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또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 2016년 11월 제97차 회의에서 채택한 결정 회람문을 통해 북한이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결정 회람문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과 전세계 항행 경보 서비스에 명시된 대로 항행 경보를 발령해야 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고 업무 처리 시간 단축 등을 위해 해사 업무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상사고 방지를 위해 해상위기관리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수역 선정과 선원들의 교육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에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한 2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올해 1월 미사일 발사 등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 동안 국제해사기구의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화폐를 돈 세탁하는 데 도운 믹서업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북한 관련 믹서업체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미국은 이런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8일 가상화폐 돈 세탁에 활용되는 믹서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 업체가 2019년 설립 이래 70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 돈 세탁에 관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비롯해 지난 6월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모니 브릿지 해킹 사건으로 탈취된 가상화폐 중 9,600만 달러, 지난 2일 가상화폐 관련 기업인 노마드가 탈취당한 가상화폐 중 최소 780만 달러의 세탁에도 이 믹서 서비스가 사용됐다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토네이도 캐시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토네이도 캐시 측과 관련된 모든 거래도 해외 자산통제국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금지됩니다. 믹서란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인데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믹스업체 토네이도 캐시가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의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통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별도의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 해커들을 도운 데 따른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 중 하나로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6억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가운데 일부를 세탁하는 데 관여했고 북한 해커들은 2019년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나자루스 그룹을 비롯해 APT38과 연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련 믹서 업체를 겨냥한 조치는 지난 5월 블렌더 제재 이후 두 번째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핵 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북한의 이런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They use cyber to gain, we estimate, up to a third of their funds to fund their missile program. That's a major issue, whether it's attacks against cryptocurrency exchanges or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workers in various countries. 블링컨 장관은 미국 정부는 범죄자와 그들의 조력자들을 위해 가상화폐를 돈 세탁하는 믹서에 대해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범죄자들을 돕는 악의적인 활동은 미국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며 이들의 행동을 차단하고 책임을 물리는데 관련 권한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에게 북한 지도부가 대화로 나오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장관은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전례 없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둘 것이며 북한이 도발 대신 대화를 선택하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교 30주년을 맞아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양국이 상호 존중에 기반해 공동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국익과 원칙에 따른 화의부동의 정신으로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상생 협력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도 앞선 모두 발언을 통해 양국 관계의 큰 국면을 잘 파악해야 한다면서 독립 자주를 견제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정적 공급망과 산업망 수호, 평등과 존중에 따라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다자주의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일본과 영내 안보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일본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반경 능력을 포함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지난 4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반경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이른바 반경 능력 등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특히 북한은 매우 높은 빈도로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했고 최근 몇 년간 핵 미사일 관련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은 일본과 영내 안보를 위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대비가 돼 있는가 하는 문제인식에 따라 미사일 요격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이른바 반경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또 일본의 자위권은 다른 국가가 무력을 사용해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른바 선제 타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새 안보 전략을 수립하면서 헌법과 국제법 내에서 반경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철저히 논의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당수 탄도미사일이 일본 인근에 개발 배치돼 있고 한 번 발사되면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일본에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극초음속 활공무기와 불규칙한 궤적으로 비행하는 미사일 등의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2일 공개한 2022 방위백서에서 일본 자위대가 위기 상황에서 반격 능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일본이 방위백서에 반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방위 정책을 다룬 장에서 급속히 변화하는 미사일 기술에 대한 대응이란 항목 아래 일본 주변에 극초음속 활공무기와 변칙궤도 미사일을 거론하며 최근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이른바 반격 능력을 포함한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받을 시 다른 수단이 없는 한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것은 자위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이는 선제 공격과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이 주관하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 훈련인 포춘가드 22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됐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포춘가드는 WMD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따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례 훈련의 일환으로 국무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릴 이번 훈련에 한국과 일본, 호주, 또 뉴질랜드 등 21개 나라가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번 훈련은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에서부터 저지, 작전 압류 처분 등 대량 살상 무기 WMD 확산 방지와 관련된 차단 조치의 모든 범위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PSI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례 훈련은 미국을 비롯해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등 6개국이 순차적으로 훈련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무를 시작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의 심각한 여성인권 문제를 성평등보다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미국과 영국의 여성 인권 전문가들이 권고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8일 VOA에 북한의 여성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여러 방식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유엔이 강조하는 성평등은 대화의 입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이면의 광범위한 부분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부의 여성 고위공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지는 것 이상으로 정치범 수용소 등 수감시설 내 여성 처우 문제와 탈북 여성, 장마당 여성들이 받는 기본권 침해 등을 조사하고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서 북한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출신의 박지원 씨 역시 자유가 보장된 국제사회 기준으로 북한의 여성 문제를 성평등 차원에서 접근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북한 여성권 문제는 자유와 권리가 박탈된 옛 봉건시대 여성의 인권 침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트 의장은 살몬 보고관과 이신화 대사가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북한 여성의 존재 가치는 파리와 같다는 탈북민들의 한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탈북 난민 보호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